시댁 식구들과의 여행 후에 방전된 아내분입니다. 힘든가 보다. 다들 또 편안하게 들으세요. 벌써 편하지가 않아요. 제목이 그래요? 뭔가. 천천히 읽을게요. 네네네네. 결혼 3개월 차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시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저를 짐꾼처럼 대하며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 크게 다퉜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암 투병 중이세요. 결혼 전에도 투병 중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폐암 4기라는 사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긴장하고 조심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보듬으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일단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행 중에 결정적으로 다투게 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가는데 저한테 캐리어가 3개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어디서 폭발을 했냐면 이제 열심히 맛있는 흑돼지 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웠어요. 저는 만 며느리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나 이렇게 얼굴에 기름도 많이 튀고 나 참 수고하지 않았냐 어리광을 부렸는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네 얼굴에만 튀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도 이성의 끈을 놔버린 거죠. 얘 소리가 미쳤나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서로 서운한 게 다 나오면 옆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무시는데 이제 아이고. 속삭이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아, 속삭이면서. 네. 네 얼굴에만 떴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댁 일이나 저희 친정 일이 이렇게 나오면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님이 그때 좀 많이 아프시고 한 상황이라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이 아프다라는 말은 했는데 이제 사학이라는 것도 1,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분위기도 또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네. 얘기를 못 하고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빠랑 가족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게 마지막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갈 때부터 하필 이제 가기 며칠 전에 재수 씨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재수 씨도 이제 힘들게 오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 또 챙겨야 되고 엄마 아빠를 챙기러 가고 저는 또 조카 애를 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 캐리어가 한 2개인가 3개를 이제 이 친구가 상황이. 이 친구라는.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좀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포커스가 저는 어쨌든 간에 아빠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제 와이프는 워낙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불멍을 하고 싶다고 와이프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멍을 직접 피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근데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안 나와요. 갑자기 이제 힘들고 뭐 기름도 튀고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이렇게 힘들었었다. 하는데 저도 이미 기분이 좀 상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공감을 해줬을 텐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그다음 뭐예요? 튀었냐? 너도 너만 튀었냐 나도 튀었다 이거예요 지금? 처제도 튀었고 아빠도 튀었고 엄마도 튀었고 다 튀었는데
자기 얼굴에만 튄 건 아니지 않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약간 좀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화해서 말을 못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들으니까 같이 또 웃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그렇게 막 싸울 일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같이 한번 웃을 수도 있는. 근데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건과 우리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건이 그 감정이 그냥 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여성분들 되게 예쁜 옷 입고 로타리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다가 자빠져 본 적 있어요?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안 아파. 그리고 괴력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돼. 남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피난다! 근데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그리고 그 시간은 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사람이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래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되게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억하게 돼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거랑 비슷한 날이 오면 주의하려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드님한테는 사실 그 시기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천천히 가고 정신은 없고 사실은 뭔가 아파도 아픈지 잘 몰라요. 지금은 피곤해도 피곤한지 몰라요. 이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내가 아픈지 슬픈지 뭐 배가 고픈지 삶의 맛들이 없어지거든요.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섭섭하면 되게 오래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아내한테 되게 섭섭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아, 나 너무 상처가 되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내가 그만큼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힘들고 아프시니까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는 걸 확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은 용서해 주자.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게 배우자든. 나를 그렇게 위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네. 근데 내가 그때 너무 힘이 없고 아버지가 아프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아내한테 더 섭섭한 거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만약 가능하다면 보험을 들 수 있으면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힘들 때 상처도 잘 받지만 힘들 때 고마움도 강렬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버지 일로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면 그때 아내분이 보일 거예요. 아내가 너무 그걸 잘 해줬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땐 내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 그럼 자기야 이제 아버지 일도 우리 다 정리됐고 우리 가서 자기 좋아하는 불멍하자. 나 이제 불멍하려고 집 하나 샀어. 그냥 이거 태워버리자 우리 자기야. 어? 근데 희한한 거는요. 상처도 오래 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는 자기 능력 없을 때 자기 믿어준 여성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사기예요. 그럼 아들은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정말 가족들끼리 다 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제가 보기에 그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신께서 내일을 약속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숨 쉬고 한숨 뱉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뭐 대단히 뭐 우리의 안정적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게 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 불안 중에서도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